안녕하세요. 상수약국의 시산약사 치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지한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독한 약사입니다. 예, 상수약국 3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와, 벌써 3회예요. 어우, 우리가 6월 초에 처음에 모여가지고 이제 네. 처음 이제 개업식을 했죠. 네, 개업식 했죠. 우리 참 할 일 없나 봐요. 되게 자주 보게 되네요. 벌써 2주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예, 벌써 3회가 됐습니다. 네. 거의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네. 아,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팟캐스트 몇 명이나 다운받아서 들었나요, 지영님? 예, 오늘이 이제 그 녹음한 날짜가 저희가 지금 한 날짜가 7월 1일 이제 저녁인데 저희가 한 5일 전에 이제 그 3회 에피소드를 올렸는데 정확하게 297회 성취를 해주셨습니다. 우와. 2회 말씀이시죠? 3회는 오늘을 녹음. 아, 예, 그렇습니다. 2회. 벌써 300 가까이 다운로드 받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300회를 넘어가지고 한 800회 정도 보지 않으셨을까? 1000만 다운로드를 꿈꾸면서. 네. 예, 그리고 개업식 1회 방송도 많은 분들이 보셔서 이제 한 150회 정도씩 보신 걸로 저희 이제 데이터에 이제 집계가 되었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이게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유, 1,000원씩만 받아도 얼마죠? 그러니까요. 아,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돈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네, 뭐, 이제, 방송이 나가고 난 후에, 또, 이제, 이해 나가고 난 후에, 뭐, 요즘 이제 소설 시대에 많은 분들이 시청 소감을 페이스북에 올려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다운만 받고. 페이스북이 너무 저희가 조용한 것 같은데 네. 자유롭게 예, 보신 소감 올려주세요. 네. 예, 악플도 괜찮고, 뭐, 욕도 괜찮고, 네. 뭐든지 좋습니다. 저희가 뭐 다뤘으면 하는 영화나 책이나 전시가 있다면 그런 것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예, 그래도 뭐, 이제, 개인적으로 뭐,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예, 뭐,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주변에? 전 뭐 다 지인분들이랑 다들 제 앞에서는 다 좋다고 말씀하셔서 일단은 신뢰는 반만 하고 있고요. 더 잘 해야겠죠. 더 열심히. 네. 그렇죠. 지인분들은 어때? 물어보면 그냥 좋아. 웃더라고요. 이러면서 어색한 미소로 네. 열심히 그리고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처방전을 안 내놓냐? 빨리 처방전 내놓으라면서 이제 닥달을 하시던데 저희도 뭐 처방전 있는 거 없습니다. 네. 저희 사입입니다. 처방전은 본인도 이제 약사가 돼서 처방을 하는 게 저희의 알아서 목표죠. 처방하세요. 네, 셀프 처방이 목표죠. 모두가 이제 약을 팔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뭐 이것저것 좀 공부가 부족한 거 아니냐?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혼도 났는데 저희가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조금 네. 더 아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들으신 분들이 워낙 또 많은 분야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미흡하게 생각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A는 없지만 바빠요.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어차피 저희가 목표가 아마추어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화 상품이나 예술을 소비하는 걸 즐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부족한 거 날 것 그대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나름의 어떻게 듣다 보면 또 얻어가는 게 있도록 저희가 또 꾸며봐야겠죠. 예, 많이 출석해 주십시오. 저희가 같이 이제 뭐 성장을 하는 게 재밌는 일이니까요. 네, 같이 성장하는 걸로.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 회는 저번 2회 때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네. 맨 오브 스틸 네. 슈퍼맨이죠. 이번에 팬티를 안 입었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는 디테일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슈퍼맨의 이제 상징은 이제 팬티와 망토죠. 그러니까요. 근데 망토도 너무 길어. 왜 이렇게 길어? 디테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팬티 원단을 잘라가지고 망토에 썼다는 말이 그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일단 의상에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몸은 굉장히 좋았는데 배우가 정말 CG가 예전보다 했을 정도로 예, 좋았던 것 예전 같아요. 슈퍼맨들보다 몸이 더 좋아진 것 네. 같아요. 운동 뭐 많이 얼굴도 했나 잘생겨지고 뭐 스테로이드 맞았나? 네, 그래서 CG 아무튼 근육이 CG 같았어요. 너무 너무 좋아. 인위적이어서 네.
근데 뭐, 너무 상반신만 잡고 그래가지고 별로였어요. 네. 이제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대중적인 텍스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맨이 코믹스로 1938년에 처음에 나온 걸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고, 와, 진짜 오래됐네요. 1938년. 예, 우리나라로 따지면 홍길동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진짜. 예. 되게 초토석적이다. 예, 영웅, 서양의 영웅. 네, 예. 맞네요. 네. 그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쯤에 이제 그런 코믹스로 미국의 이제 영웅이 되었고, 네.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코믹스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TV로도 많이 제작이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은 미국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나오고 난 후에 코믹스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다가 한동안 좀 주춤했다고 해요. 왜요? 몸이 안 좋았나? 아니면 만화책이다 보니까 코믹스 만화다 보니까 내용이 아무래도 이제 한 명의 영웅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악당을 잡고 이기고 하는 구조에서만 계속 반복이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영화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 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사랑을 받는 이제 캐릭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기하게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네. 공부하셨어요? 조금 했습니다. 네. 이래 준비 많이 하시네요. 사실 네. 오늘 좀 시간이 네. 저희 만날 시간보다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미리서, 네. 예. 네. 조금 봤습니다. 네. 첫 영화가 이제 만들어진 곳이 영국이더라고요, 제작사가. 미국이 아니고요? 만화인데 영국에서 오. 제작한 예. 영화. 네. 예, 그쪽에 이제 네이버 이제 영화 정보를 쳐보니까 네. 이래는 이제 영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또 좋은 정보를 찾으셨나요?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주말에 명화나 이제 명화극장을 통해가지고, 슈퍼맨을 아마 처음에 이제 다 접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이제 슈퍼맨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빨간 망토를 두르고, 이제 빨간 팬티를 입고, 그 다음에 빨간색 바지 위에. 부츠를 입고, 그쵸. 가슴에 S자가 그려진, 그렇죠. 예, 슈퍼 영웅이었는데, 거기에 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설정 자체가, 여러 가지 버전에 따라가지고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립톤 나이트라는 이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 크립톤 행성에서 왔던 거, 예, 그리고 스몰빌이라는 미국 캔사스주의 이제 마을로 이제 떨어져가지고 자랐던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이 각각 그런 이제 어디서 이제 뭐 제작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많은 부분이 설정들이 다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맨 오브 스틸 줄거리는 그러면 좀 어떻게 내용을 치앙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독한 약사님이? 제가 줄거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화는 잭 스나이더 감독이 만들었죠. 영화 300 만든 감독인데, 영화 300도 사실은 300명의 남자가 옷을 안 입고 나온다는 거 말고는 그다지 저는 그래서 몸이 좋군요. 네, 그다지 뭐 저는 기억나는 게 액션, 없었던 액션 영화였는데 이 감독이 조금 그 이반 취향이신 거 아닌가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다지 기대를 안 했는데 또 이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제 각색이나 뭐 요런 데도 제작 참여를 했다고 해서 살짝 기대를 했었거든요. 배트맨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워낙 이제 영웅물들을 이제 대비되는 악당의 입체적인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잘 탄생을 시켰던 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뭐 어쨌든 일단 내용 자체는 주연은 헨리 카빌이 했었고요. 되게 몸 좋았고 러셀 크로우가 나왔었고 나머지는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 배우들 그다지 유명한 배우가 아니죠. 예. 안 우리 나왔던 것 같아요. 큰 형님 이제 누구시죠? 사실 그 아버지 예. 이제 양아버지로 나온 사람이 양아버지와 양어머니가 사실 미국에서는 둘 다 굉장히 클래식하고 유명한 배우들이었는데 그래요? 케빈 코스터너, 양아버지는 케빈 케빈 코스터너. 코스터너, 예. 케빈 코스트너였어요? 예, 예. 양어머니는 다이안 레인이라고 둘 다 뭐 두 연기자 모두 최불암 김혜자 뭐 이런 수준의 그렇죠. 근데 미국의 그 백인으로서는 네. 좀 굉장히 원래는
되게 부유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의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참 농촌에서 일하는 그 소박한 백인 가정에 예, 굉장히 미국에서 이국적인 오신 배우들이에요. 예. 진지한 많이 약사님이십니다. 늙으셨더라고요. 네, 많이 주름이. 읽었죠. 케빈 코스너. 그리고 사실 여기 그 여자, 좀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도 에이미 아담스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 네. 그 미국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예. 역시 예, 미국물 유명한. 마시셔가지고. 예, 제가 미국물 좋아합니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무차별적인 자원 개발로 멸망 위기에 처한 크립톤 행성이죠.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행성 최고의 과학자 조엘 러셀 크로우가 갓 태어날 아들 칼 엘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아들이 슈퍼맨이 되죠. 헨리 카빌 분이 연기했던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크립톤 행성의 꿈과 희망을 담아 지구로 보내죠. 자신의 존재를 모른 채 지구에서 클락이라는 이름으로 자란 칼 엘은 남들과 다른 능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아버지가 아까 케빈 코스트너로부터 우주에서 온 자신의 비밀을 듣게 되면서 혼란에 빠진다. 한편 크립톤 행성의 반란군 조드 장군은 파괴된 행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담긴 코덱스가 칼엘한테 있다는 걸 알고 그를 찾아 부하를 이끌고 지구에 오게 됩니다. 칼엘은 자신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사는 지구에 존폐를 두고 최강의 적 조드 장군과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스토리 라인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렐은 원래 자기의 자기 출생의 비밀을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 카렐이 자기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막 자기는 너무 이 감각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하면은 선생님의 그 뼈나 안에 내장까지 또 심장이 박동하고 이런 게 다 보여서 아이가 영문을 모르고 굉장히 괴로워하죠. 네, 그런 한참 과정. 유행했던 네. 그 투시안경의 기능을 네, 그거를 지니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후에 아버지가 해줘요. 근데 참 카렐은 어렸을 때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자랐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근데 저는 좋은 부모님인지는 솔직히 좀 의문이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네, 또 아버지 이야기를 캐릭터. 해봐야 될 건데 네. 기본적인 이제 줄거리를 한 번 더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맨 오브 스틸은 이제 많은 이제 슈퍼맨 이야기의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이제 슈퍼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슈퍼맨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슈퍼맨 시리즈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설정을 하기 위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영화랑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고 결국 이 영화에서 그 전에는 슈퍼맨이 아니었다가 슈퍼맨으로서 자각을 하게 되고 슈퍼맨으로서 이제 살게 되는 부분으로 이제 영화가 끝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나는 음악 자체가 다음 회를 예고하는 뉘앙스를 주고 있죠. 네. 이래로 원래 끝날 것 같진 않죠. 영웅물은 시리즈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슈퍼맨이 어떻게 시작을 했나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란 네. 그런 예. 배트맨 말씀이네요. 비긴스 뭐 이런 것처럼. 예, 네. 슈퍼맨의 시작. 슈퍼맨이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외계에서 날아와서 만들어진 그냥 단순한 슈퍼맨이 아니라 어렸을 때 어떤 이제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악당과 싸운 과정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서 자기가 영웅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네.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왜 슈퍼맨이 기자를 선택했는지도 나오잖아요. 예. 슈퍼맨은 원래 평상인으로 지낼 때는 기자였다가 안경만 딱 벗으면은 슈퍼맨 옷을 딱 입고서 이렇게. 예, 먼저 이제 선택했잖아요. 전화 부스에 들어가야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죠. 세상을 알기 위해서 나는 기자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아는 세상에서 뭐 영웅적인 행동을 하겠다. 이런 의미였죠. 네.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도 이제 슈퍼맨 1, 2, 3, 4, 그 다음에 뭐 슈퍼맨 리턴스가 아닌 맨 오브 스틸로 이제 제목이 변경이 된 거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배트맨에서 다크나이트로 이제 이름이 바뀐 것처럼 네. 새로운 이제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왜 혹시 스틸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처리가.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처음에는 철하면 되게 단단한 거니까 무쇠 우리나라 치면은 보통 굉장히 힘센 사람은 무쇠에 비유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철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혹시 뭐 크립톤이나 이런 자원 개발로 멸망에 처한 그런 행성과 혹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그렇진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오버하신 것 같아요. 네. 독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맨 오브 스틸이니까 강인한 그런. 예, 저도 이게 좀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뭐, 강철 인간이잖아요. 네. 슈퍼맨 자체가 이제 그 총알을 튕겨내는 인간이니까 슈퍼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한 상징 중에 그 총알이 날아갈 때 눈에 총알이 맞았을 때 총알이 튕겨나는 장면이 예전 네. 영화에서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강철 인간이란 걸 했는데 또 동시에 육체는 이제 강철이지만은 반대로 강철이 좀 구부러지지가 않고 깨져버리잖아.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녹이 쓰고. 예.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또 내면의 약한 부분을 상징하시는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버하신 거 예, 같네요. 오버하신 네. 근데 이게 사실 슈퍼맨일 때는 맨 중에서 좀 보통 슈퍼 하면은 좀 초월자죠. 같은 사람인데 좀 우월하고 뭔가 좀 대단한 그런 건데 맨 오브 스틸이라 하면은 약간 오브 스틸이라는 게 어떤 기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맨 오브 어떤 지역을 얘기하면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이다 이런 식인 건데 근데 여기서 좀 인간을 좀 강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스틸의 S인가요? 그 맨을 앞에다 두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그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강인하고 초월하는 인간의 보통 힘을 초월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여기 영화에서 봤지만 굉장히 좀 갈등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이다 그런 면도 좀 강조하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슈퍼맨은 이제 크립톤 행성에서 와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인간의 형태를 띄었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는 인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외계인이잖아요. 근데 그 슈퍼맨이 지구에서 살면서 그 두 양분으로부터 키워지면서 저는 맨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 정서적인 것들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슈퍼 에일리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서 맨 오브 스틸이라는 그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앞선 이제 그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 다크나이트가 갖고 있는 기사라는 상징성이 너무 명확하고 영화에서 정말 잘 드러났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되는 이제 그 화이트 나이트랑 이제 반대되면서 자기가 다크 나이트면서 배트맨이 이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랑 이제 제목을 너무 잘 정했다는 생각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런 기대 때문에 맨 오브 스틸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지나치게 우리가 예. 추정을 하고 있는 추정을 것 같아요.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도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뭐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목이 그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내용 전체가 이제 꿰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좀 필요한 과정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 예. 그런 생각은 할 수, 이것도 뭐, 왜 맨 오브 스틸 하면 아이언맨도 있잖아요. 예. 그 이미 있는 캐릭터라서 아는 겹치는 이걸로? 근데 저는 아무튼 뭐 네. 각자 해석하는 바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좀 인간적인 측면이라는 게 네, 저도 그 다가오는 것 부분은 같아요. 네, 맨 오브 동의합니다. 스틸이라고 하는 게. 저는 그 제목은 좀 잘못 정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만약에? 각색을 하신다면. 글쎄요. 그런 걸 치약님이 이 영화- 당황하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뭔가 제가 봤을 때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주제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못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차라리 뭐 슈퍼맨 비긴즈 너무 짝퉁 같잖아요. 그러면. 뭐 또 다른 예로 들면은 예전에 이제 그 TV 드라마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온 한 에피소드 한 10시즌 이상 나온 슈퍼맨에 관한 이제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목이 이제 스몰빌인데 네. 그 슈퍼맨이 작은 마을이라는 뜻인가요? 예. 그 슈퍼맨이 태어난 고향이에요. 또 거기가 캔사스주의 작은 마을. 네. 거기에서 이제 태어난 게 아니라 슈퍼맨 처음에 이제 상륙한 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을 제목으로 하기 때문에 슈퍼맨이 왜 슈퍼맨이 되었는가 유년 시절을 다루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런 정체성이 들어가는 제목이 됐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제목은 저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는 이제 뭐 별 5개 중에 제목에 대한 별은 이제 한두 개 정도밖에. 네. 아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화를 본 소감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네. 예. 소감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이 영화를 처음 4D로 봤어요. 4D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아바타 3D 나올 때도 못 봤었던 사람인데 4D 스펙타클 하던데요. 막 물도 나오고 바람도 나오고 막 의자 흔들리고. 근데 물 나올 땐 되게 기분 나빴어요. 얼굴에 물이 막 뿌려지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슈퍼맨이 날아가는 장면들이 많고 이제 액션 부시고 이런 장면들이 많아서 그거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달된다는 사실은 되게 흥미로웠어요. 근데 그거에 흥미가 한 10분? 15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영화를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4D 영화는 그다지 돈 주고 볼 건 아니구나 느꼈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에 어떻게 보면 집중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좀 캐릭터 자체의 입체적인 측면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던 생각이 좀 들었고 좀 단순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심지어는 4D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막 건물 부시고 막 이런 액션 장면이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예. 한 10분 정도 졸았던 것 같아요. 의자가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너무 이 단순한 그 장면의 반복이어서 물론 그런 장면들을 액션을 즐기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내용과 스토리를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와중에도 잠을 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랬었고 근데 사실 제가 영웅 영화를 보면서 안 잔 게 배트맨하고 스파이더맨밖에 없어요. 나머진 다 잤어요. 한 10분 아니, 정도씩. 맨 오브 스틸도 우리 독한 약사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주무 시간이요. 저는 추천한 이유는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걸 각색을 참여했다고 해서 이제 기대를 했었던 건데 배트맨 썩은 정도의 유머지만은 논란 많은 영화죠. 네. 그래서 약간 배트맨 정도의 그런 것들을 예.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이 캐릭터 자체들이 다 단순하고 이래서 그다지 머리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동 의자가 안마기처럼 느껴져가지고 예, 살짝 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소감은 기대에 좀 못 미쳤다. 예, 근데 이제 액션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봤을 만한, 왜냐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나 건물을 부시는 그 스케일 자체가, 예. 대단하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즐기셨다면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었을까. 근데 저한테는 그다지, 네. 저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뭐 4D로 봤는데 4D에 대한 이야기 하나랑 그냥 영화 감상 말씀드리자면 저도 4D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제가 상상을 해도 되는 부분에서 의자가 갑자기 흔들리고 바람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굳이 굉장히 상상의 여지를 상상에 방해가 그렇죠. 돼요. 네. 오히려 몰입을 깨버리는 몰입을 네, 깨요. 네, 예, 방해가 깜짝 되는. 놀래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감각이 과잉이 됐으면 직접 물을 뿌리고 의자를 흔들고 이제 막 주인공이 맞을 때 주먹으로 뒤에서 안마를 하고 이런 네. 식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이 느끼지 못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너무 그런 4D가 가는 방향이 너무 좀 슬펐고요. 좀 우리가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상상의 여지 남겨야 되는데 계속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감각을 기계적으로 더한다는 게 그래서 오히려 영화 몰입에는 방해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저는 오랜만에 이런 할리우드의 새끈한 영화를 요번에 보면서 느꼈던 게 배트맨은 배트맨도 뭐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슈퍼맨에서 더 보면서 나는 참 3세계에 있는 시민으로서 이 백인 사람들이 만든 미국 영화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했어요. 왜냐면 이게 네. 굉장히 미국적인 영화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거의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그 주요 인물들이 모두 백인이고 유색인종이나 아니면 3세계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이 딱 그거밖에 없어요. 중간에 조드 장군이 지구에다가 이제 자기 메시지를 보내요. 너네 중에 칼 L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 인간을 다음 24시간 내에 우리에게 내놓으라.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전쟁을 일으키겠다라든가 네. 뭐. 근데 그 메시지를 할 때 이제 그걸 TV를 통해서 TV와 이제 그 핸드폰의 전파에 이제 모두 다 그 메시지가 뜨는데 그 메시지를 보는 장면에서 이제 뭐 저 어디 뭐 러시아, 시베리아, 몽골 이런 데 사막 한가운데서 보는 종족들이 나오고 거기 TV와 전기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보는 근데 저는 그런 장면이 사실 예전에 뭐 그 우주인이 침략하거나 뭐 그런 영화에서 인디펜던스 데이 그런 영화에서 그런 유사한 장면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또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인디펜던스 데이 볼 때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전 참 보면서 얘네가 참 그 미국 백인의 감독이 화이트 미국 코카시안에 대한 미국 백인 그리고 또 케빈 코스트너나 다이안 레인도 굉장히
미국적이고 백인들 네, 중에서도 전형인, 굉장히 예, 네. 그런 배우들인데 그리고 캔사스 주 자체도 미국에 있어가지고 좀 보수적인 상징된 도시라고 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예, 거긴 좀 더 외국인도 많이 살지 않고 예, 캔사스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파스타에 백인이나 이런 제3의 유색인종을 파슬리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메인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 살짝 나오는 데코레이션 같은.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미국 중심으로 물론 슈퍼맨이 미국 문화의 산물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아무튼 거기서 3세계를 이렇게 살짝 끼워 넣었다는 것 자체가 차라리 그냥 니들 나라의 이야기로 하지 이게 무슨 지구 전체이 그냥 뭐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네, 근데 네. 뭐 영화 뭐 다른 부분은 뭐 특별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소감 예. 말씀해 주시죠, 치아님. 예,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요. 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액션 영화 그리고 이런 슈퍼맨 같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조금 가장해서 말하자면은 오타쿠라도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이런 시리즈물에 대한 기대 심리. 아, 어떤 기대 심리가 있을까요? 그 이전 이제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 과거 설정에 대해서 맞게끔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아, 섹시한 여배우가 나오고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진짜 꽝이었거든요. 노출도 없고. 섹시한 여배우도 별로 그다지. 지금 약간 007하고 약간 예. 007하고는, 약간 007하고는 다르죠.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코믹이라는 이제 원작이 있었던, 그 왜냐면 영화기 때문에. 배트맨에도 캣우먼이 나오고, 트랜스포머에도 그 여자 누구죠? 되게 섹시한 여자 배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매치가 되는 그런 여배우가 등장해서 저는 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니죠. 이제 이런 불을 볼 때, 이런 이제 유의 이제 코믹스 영웅물을 볼 때 이 사람이 영웅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오, 그렇구나. 예전에 이제 슈퍼맨 같은 게 눈에서 레이저를 쐈는데 이번엔 레이저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왔어요. 아, 레이저.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예. 네. 바람, 고치고. 입에서 입에 바람. 눈에서도 빨개지면서 예, 예. 사람을 빨갛게 고치고 뭐 이런. 예전에 능력으로 입에서 쓰던데? 바람도 불었거든요. 거의 뭐 신적인 존재네요. 예, 슈퍼맨 1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슈퍼맨의 애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죽어요. 그래서 슈퍼맨이 지구가 도는 자전 방향과 반대로 한 7바퀴를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역행돼가지고, 다시 이제 갈라졌던 땅이 다시 붙고, 애인을 살리기 예, 위해서 시간이 반대로 역행을 했어요. 개판이네요. 그게 갖고 있는 슈퍼맨이 갖고 있는 다른 영웅이랑 다른 이제 슈퍼맨의 능력이죠. 헐크가 이제 변신했을 때 커다란 힘을 가지고 아이언맨이 수트를 입고 있듯이 슈퍼맨이 갖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 그래서 슈퍼맨이죠. 슈퍼맨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종교적인 코드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었구나.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다는 거.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이제 슈퍼맨에 대한 이제 시작을 알리는 또 작품이 아닌가. 지금 이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이전과 또 다른 조금 더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영웅은 한 요 정도 능력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 예. 그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를 조금 쪼개가지고 좀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어도 시리즈물로 해도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네요. 아이폰이 이제 4가 나오고 그다음 5가 뭐가 나올지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심리랑 비슷하게 영웅이 앞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되고 무슨 기능이 추가될 것인가를 이제 반영하는 거네. 그러니까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영웅물을 보는 심리랑 그런 전자제품이나 뭔가 이런 자기의 그런 옵션들이 더 늘어나는 거를 바라보는 심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 이게 또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봤던 이제 영웅들이 성장하듯이 자기도 성장을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피규어로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그런 것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슈퍼맨의 갈등이 조금 막연했어요. 자기가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갈등 자체가 에피소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갈등을 슈퍼맨이 아마 이 영화상에서 이제 한 30대 초반 30대
30 정도 나이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의 고민을 이제 2시간 안에 다 보여줘야 되니까 무리네요. 네, 예. 오버했네요. 네. 예, 질풍노도의 시기에 뭐 고민도 있을 거고, 네. 뭐 이제 초딩 때 고민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을 한꺼번에 더 하려다 보니까 감정이입이 좀 어렵고, 또 그 이전에 크립톤 행성에서 일어나는 그 아버지의 고민들, 조엘의 고민, 조드 장군의 고민, 그 다음 엄마의 고민, 그런 의외를 갖고 있는 크립톤인들의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또 크게 나오기 때문에, 네. 감정이입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케빈 코스터너가 이제 양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각들,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크리스토퍼 놀란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띄엄띄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건물 부서지는 장면들만 네.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대 담론을 한 에피소드에 담으려다 보니까 단편적인 것들만 담아졌다 이런 예.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좀 그래서 캐릭터들이 너무 단순화되고 오히려 그 스토리 안에서의 구성이나 뭔가 이런 새로운 것들이 좀 안 보였던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슈퍼맨이 처음부터 이게 어린 시절부터 애가 착했어요. 착했어요? 이 영화 안에서 영화에서 네. 도와주고 예, 사람을 싶어하고. 그냥 도와주려고 하고 네. 자기 힘을 그래도 남들한테 안 드러내려고 하고 뽐내려고 네. 하지 않고 그런 존재였거든요. 음. 근데 사람들은 보면 힘을 가지면은 처음에 좀 나쁜 짓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갈등이 없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안 드러낼까. 예, 그 아버지의 얘기를 예. 들으면서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갈등이 그러니까 있죠. 투시 능력 같은 것도 남자들이 되게 부러워할 만한 능력이거든요. 나쁘게 쓰려고만 마음 먹으면.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오해를 받는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처를 받고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슈퍼맨 처음부터 그냥 선한 사람이었어요. 이 슈퍼맨은. 저는 사람이라는 이 정의가 좀 아직까지 좀 불편하거든요. 슈퍼맨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면에서는 사람인데 그 출신 자체는 외계인이기 때문에 그 사고를 하는 네. 이성적 사고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계인까지 다 포함한 그런 네. 존재죠. 네. 그럼 뭐 치앙님 소감은 예, 저도 별로였습니다. 기대 이하였습니다. 아마 또 기대한 게 너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좀 기대 이하였고 네. 한 몇 가지 좀 들어가는 설정들이 좀 특이한 설정들이 있었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슈퍼맨의 크립톤 행성의 그 크립톤인들은 이제 그 자궁 생식을 하지 않고 그렇죠. 예, 기계에서 태어나고 매트릭스처럼. 예. 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직업군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슈퍼맨의 아버지는 과학자로 태어났고 조드는 처음부터 군인으로 태어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태어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경직돼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기존 만화책은 그런 설정이 없었나요? 기존 만화책에서는 그런 특성들이 없이 아. 제가 알기로는 그냥 외계인이었다. 그러면 이게 약간 그 슈퍼맨 카렐이 온 행성이 어떤 곳이었는지 이야기한 첫 그런 작품이겠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흥미롭네요. 저는 오히려 이 이분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를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회였던 거죠. 크립톤 행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뭔가 다 정해져 있고 이미 신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네가 해야 될 일들, 사회가 정해주는 규율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 지구는 오히려 그것에 이제 대비되는 면으로 모든 게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고 정해져 있지 않고 뭐 이렇게 악과 뭐 선이 다 뒤섞여 있는 그런 사회를 이제 대비시키려고 일부러 크립톤 행성의 캐릭터를 그렇게 크리스토퍼 놀란이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렇기 들고요. 때문에 오히려 조드 장군은 악역으로 그리는데 논리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조드 장군은 자신의 종족을 지키라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그렇죠. 그걸 부여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결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하는 게 악이라고 느껴질지언정
물론 그런 판단을 여기서는 못하는 걸로 나오지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종족과 그런 걸 지키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악인 거예요. 약간 그렇죠. 그래서 그 악역 설정이 가능했던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각자 무엇을 할지를 임무를 부여받고 태어났기 그렇죠. 때문에 조두 장군이라는 악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가 이제 아주 이제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존망에 섰을 때, 영화에서는 이제 조두 장군이 한 일은 쿠데타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성공을 했으면 혁명이 돼서 크리톤인들을 다 살리는 거죠. 조두 장군의 목적은 빨리 이주를 해서 다른 별로 가자였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근데 이게 또, 예, 반대로 이제 그 조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망은 없으니까 그런 이제 유전 정보를 모두 이제 슈퍼맨한테 넣어서 그 코덱스죠. 네. 코덱스를 자기가 탈취를 하죠. 그 범죄 행위인데. 슈퍼맨의 아버지 조엘이 그 코덱스를 탈취하는 거가 이제 정당화될 수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누가 그런 권리를 부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아무튼 그래서 조두 장군이 그 코덱스를 찾기 위해서 카레를 끝까지 쫓죠. 예,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코덱스를 막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지. 모든 정보가. 코덱스에 이제 크립톤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가 거기에 포함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시 그 예. 클릭성을 시작하려고. 예, 거기 부활시키려고. 그 캐나다 빙하에 그 묻혀 있는 그 우주선을 발굴을 하잖아요. 그 안에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슈퍼맨의 피를 뽑아가지고, 살아있는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입력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게 좀 뭐 설정이 좀 애매한 부분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그럼 보면은 조두 장군이 그 코덱스를 찾는 것도 어쩌면 얘가 조두 장군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걸 찾아서 부활시키려고 한 거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종족을 부활시켜야 되니까요. 네. 근데 저는 좀 이 부분에서 되게 아쉬웠던 게 조두 장군이 너무 이제 악으로만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입장에서는 조두 장군이 악일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크립톤 행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두 장군이 슈퍼맨 같은 영웅인 거고 오히려 슈퍼맨은 변절자인 거죠. 여기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박쥐의 존재, 배트맨이 갑자기 나오네요. 박쥐의 존재처럼 이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거기에 대한 좀 다각적인 어떻게 보면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뭐 담아내기 시간이 없었다는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안 보여서 오히려 이제 저는 배트맨에서 기대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배트맨과 조커의 그런 대립, 그 안에서의 내부의 그 갈등, 그 다양한 캐릭터들의 이런 충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했는데, 너무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영화에서는 일방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사실 조두 장군, 이게 독한 약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볼 수는 있지만 그냥 약간 인간하고 대비되는 그런 존재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우리한테도 좀 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조두 장군은 자기가 자기 임무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고자 하는 임무가 맡겨졌으니까 그 임무가 옳든 그르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게 그 사람이 태어난 이유예요. 근데 슈퍼맨 같은 경우는 칼-엘은 비록 크립톤 행성에서 태어났지만 인간의 세계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국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것도 좀 그래서 무리가 있는 설정인 게 왜냐면 조드 장군은 생각을 안 하는데 과학자 조엘 러셀 크로우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의 판단으로 모든 사람을 배신하고 카레를 지구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정이 어떻게 보면 모순인 거죠. 그게 뭐 과학자라서 그러지 않나. 뭐 아주 굉장히 인간적으로 네. 느껴지는 과학자였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 좀 어떻게 조엘은. 보면 카렐과 어떻게 보면 조엘 자체 그 둘이 어떻게 보면 이반인 거죠. 그 크립톤 행성에서는 그 둘이 변절자가 되는 거고. 둘 다 보면은 그 나오는 유전자에 맞는 행동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유전자요? 그 크립톤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유전자에 의해 가지고 과학자가 되고 군인이 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버지는 과학자니까 과학 기술 만능주의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기술을 통해 새로운 이제 유전자를 이제 그 맞아요. 슈퍼맨한테 넣어서 다른 행성으로 가서 다시 종족을 번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으로. 예, 그렇게 판단한 거.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정보를 모두 카렐에게 보낸 거겠죠. 예, 그런 게 듣고 같고 조두 장군은 이제 힘으로 군인으로서 이제 지키는
루트를 택한 것 같고 동시에 또 두 사람 다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지구라는 존재의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예, 인간은 일방적이고 왜냐하면 종족이 단순하다는 거죠, 종족이 캐릭터가. 다르고 네. 자기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기 때문에 조엘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은 이제 지구에 가면 신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네, 그쵸. 얘기하죠.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이제 1차적으로 개략적인 소감은 조금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소감만 말씀드렸는데 벌써 40분이 지났어요. 네. 예,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을 이제 또 넘어가면서 또 마지막에 이제 또 아까 했던 논의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죠. 먼저 이제 영웅물이라는 영화는 또 어떤 영화 장르일까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전 사실 아까 홍길동 이야기 하셨을 때 예. 한국의 영웅은 누가 있을까? 한국의 이 배트맨, 스파이더맨, 슈퍼맨 같은 캐릭터가 누가 있을까? 홍길동이 있고 전우치가 있고 아. 임꺽정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럼 우리 슈퍼맨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약간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국의 영웅들은 로빈lud과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서민을 약한 자의 편에서 서민을 도와주는 그 정도의 영웅이지 막 세계를 구하고 초인의 그러니까 전우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요술 같은 걸 부리죠. 홍길동도 축지법이나 마찬가지고 예, 머리카락을 뽑아서 뭐 분신한다던가 뭐 이런 정도의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 장르 외에도 자체가 이제 그냥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이제 이순신 장군, 그다음에 뭐 계백 장군, 예,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장군들이 있죠.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광화문에 동상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을 그 한국의 영웅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뭔가 한국의 영웅이라고 하면은 되게 그 국가를 외세로부터 구하고 물리치고. 예.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을 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서양의 영웅물들은 좀 지구를 구하잖아요. 스케일이 다르죠. 이게 네, 좀 근데 우리- 다른 거죠. 그거를 보는 시각이 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실제 한국에 있어서 그 생존했던 뭘 되게 잘 드셨나 봐요. 예, 그 실제 그 역사적 인물의 영웅들은 이제 비극적인 이제 죽음이 있는 다음에 영웅이 되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영웅적인 존재는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죽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에 영웅이 왕이 있는 한 영웅이 됐어요. 예,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웅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왕위를 빼앗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 자체가 비극적인 결말로 죽기 때문에, 민중들은 이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은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이제 치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영웅으로 이제 봉헌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저는 이런 초자연적이고 만화나 이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고 정말 순전히 재미나 뭐 그 주말 보내기 위해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아까 그 치양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영웅과 함께 자라나는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그런 캐릭터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이거든요. 오히려 롤모델들이나 존경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딱히 영웅물을 보는 이유가 뭘까? 네, 저도 딱 붙는 유니폼 아니면 그다지 볼 일이 없어서 오히려 이제 인간적인 영웅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 정도? 근데 그 이상의 초자연적인 뭔가를 가지면은 그다지 매력을 못 느끼고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벤져스도 약간 좀 지나치게 그런 픽션이 많이 들어가면 좀 싫어지는. 근데 저는 분들이. 크게 요즘에 나이 들어서 이런 배트맨이나 아이언맨이나 이 슈퍼맨을 보면서 딱히 공감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요즘엔 제가 보면은 이거는 정말 서양 백인 애들 세계의 영웅이지 내 영웅이 아니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언맨도 보면은 배트맨도 보면 굉장히 그 유럽 영국식의 그런 집사 있는 집에서 굉장히 맞아요. 부유하게 네, 살고 네, 네. 굉장히 유럽틱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더 이상 나이 들면서 보면은 그게 멋있거나 막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쟤네들 세계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영웅물들이
한 귀족이나 한 그 생각을 바로 가진 어떤 한 사람이 모든 부를 가져도 되는 것들을 좀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주입한다는 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면은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스파이더맨만 스파이더맨을 제외하고 네, 얘기를 스파이더맨하고 했었는데 가난하게 자라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랑 같이. 예. 스파이더맨이 굉장히 인간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되게 그리고 독보적인 또 영웅인 이제 것 같아요. 어벤져스에 나왔던 이제 캡틴 아메리카 같은 아, 경우에도 그냥 처음에 이제 왜소한 이제 사람이었어요. 그냥 네. 군대도 못 간 면제 받는. 그거는 이제 그 영웅들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네. 어떤 그 영웅의 특성 그다음에 그 영화가 포함하고 있는 철학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영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영웅이 있는 것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대중적인 영웅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치앙님은 영웅물을 왜 보세요? 일단은 재밌어서 보기는 보는데 왜 사람들이 영웅을 볼까? 나는 왜 영웅물을 볼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회 시스템에서 보면은 우리가 법이라는 질서가 있지만은 그 법 질서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네.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누구 편을 법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안 되는 일도 있거든요. 이 사람이 심적으로는 안 됐지만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정의 구현의 목적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악이 물리쳐질 때 통쾌함을 느끼고 뭔가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걸 대리만족을 느낀다 이런 말씀. 그런 것도 있고 뭐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영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소방관들이죠. 네. 근데 그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 시스템 안에서는 불이 많이 났을 때는 들어가서 인명 구조를 못 하죠. 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구해서 쓰면 쉽죠. 근데 그거를 구해오는 그 소방관한테 우리가 영웅이라고 하죠. 네.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못하는 일들을 하는 그래서 것들, 바라는 것들. 실제적으로 예. 이게 이제 경기가 안 좋거나 뭔가 이렇게 정세가 불안할 때 영웅물이 되게 각광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영웅물들이 계속 지금 몇 년간 시리즈물로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정의들을 어떻게 보면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더 그런 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그 들고요. 아까 치앙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슈퍼맨이 처음 만들어진 게 세계 2차 대전 시기 미국이 예. 전쟁을 그렇죠. 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니 예, 그것도 어떻게 그런 보면 영웅이 사회적인 필요했던 그런 희망의 시기네요. 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이라크 전이나 이런 거 참전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전쟁 영웅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이게 뭐 이제 해결해주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해결한 사람들 그런 기대 심리를 영웅이라고 하지 않나. 근데 영웅물을 저는 계속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이런 부조리를 덮어버리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그렇죠. 보면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을 확대 재생산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영웅물이 그다지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땡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든 메인스트림 주류 문화가 아마 기존에 있는 주류 문화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그 항상 왜 영웅은 백인이냐. 제가 아까 계속 백인이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영웅물 맨날 보면 항상 백인이잖아요. 이제 좀 동양인, 한국인 영웅물을 좀 우리가 만들어봤어요.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또 동양인 뭐 이렇게 장사가 안 돼요. 아니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그 중에서 왜 잘생긴 애들만 돼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예전에 이제 그 영웅 중에 행콕이라는 이제 예, 영화가 예, 있었어요. 봤습니다. 그 이제 흑인 영웅이죠. 근데 이 흑인 영웅은 이제 슈퍼맨과 똑같은 능력을 거의 가졌어요. 네. 근데 조금 이제 캐릭터가 다르죠. 네. 맨날 술에 취해 있고 사고를 치고 좋은 일을 하려고 이제 차가 왔을 때 교통사고 날라는 이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차를 집어 던진다던가 그래서 기물 파손이 더 많이 되고 뭐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네. 셈이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어쨌든 안 팔린다는 거 그러면. 네. 이제 또 슈퍼맨 이야기를 하면서 네. 또 재밌는 부분이 이제 그 소속사 문제가 또 들어가요. 어떤 소속사? 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슈퍼맨을 포함해서 뭐 배트맨,
그 다음에 또 몇몇 영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 DC 코믹스 소속이에요. 아, 네. 예, 그쪽에서 만들어진 이제 그 코믹스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영웅들이고, 만화 회사 이름인 거죠? 예, 그렇죠. 네. 얼마 전에 또 나왔던 이제 어벤져스에 나오는 이제 영웅들, 이쪽 영웅들은 이제 그 노블 코믹스 소속입니다. 한국의 이제 그 YG 패밀리나 SM이나 뭐 이렇게 이런, 하듯이, 아이돌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 DC 코믹스에서도 그런 이제 또 그룹의 그런 영화가 곧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코믹스끼리도 이제 그 소속사 코믹스에서는 에피소드에서 등장하는 영웅들이 서로 등장을 하면서 유닛을 예, 만들어서 또 활동을. 예, 네. 에피소드를 주고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만든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이제 그 저희 같은 이제 오타쿠들은 그런 것들을 또 보는 재미로 또 보기도 하죠. 재밌네요. 예. 그럼 우리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다음 주제를 얘기해 볼까요? 저희 이거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슈퍼맨 이 이야기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보면서 슈퍼맨의 두 아버지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아버지, 인간 양아버지와 그 러셀 크로우로 했던 조엘의 그 둘의 상반된 입장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셀 크로우 같은 경우는 네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의 사람들이 널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따르고 추앙하고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되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양아버지 같은 경우는 너의 능력을 숨겨야 되고 끝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희생되는 그 순간에도 슈퍼맨의 능력을 쓰지 못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둘의 상반된 입장이 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또 자란 슈퍼맨. 근데 결국엔 이제 양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원래 친아버지의 입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구조도 저는 조금 너무 이렇게 단편적이고 입체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긴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다름에 대한 입장? 어떻게 보면 두 아버지가 다름에 대한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두 아버지가 약간 그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은 그 인간 케빈 코스트너가 연기한 그 양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직 사회가 너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가 그 사회가 너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너가 사회가 준비가 안 된 거다. 약간 이런 시각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여기자 거기서 이제 플리처상을 예. 받은 여기자 에디터가 얘기하잖아요. 아, 너 그 슈퍼맨을 실제로 만났냐? 기사 안 쓰기로 한 거 잘한 거다. 사람들은 못 받아들인다. 예, 그 그런 캐릭터 얘기를 같은 하듯이, 경우에도 예전 이제 에피소드에서 등장하는 인물이죠. 계속 네. 슈퍼맨의 연인이 된 적도 있었고, 또 드라마에서는 이제 뭐 고등학교 동창으로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 예. 근데 이제 그 러셀 크로우가 연기한 크립톤 행성의 아버지 조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네가 가는 그 사회는 너를 필요로 할 거다. 그러니까 네. 그게 약간 그 사회가 너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사회가 너의 그 뛰어난 능력을 잘 이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그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다른 입장을 두 아버지가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이게 저희가 자꾸 이제 조금 혼란스러운 게, 그 아버지들이 이제 그 슈퍼맨을 대하는 이제 여러 가지 양육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해요. 영화 그 안에서 분량으로 봐서 저희가 뭔가를 판단하기에 거기에 대해 중심되는 이제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 보기에는 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조엘 같은 경우에도 그 아버지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는 처음에 떠나보낼 때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전 이제 뭐 영화를 이야기해서는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그 수정을 통해 그 키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받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슈퍼맨이 이제 그 크립토닌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기가 왜 이런 힘을 가지고 있고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엔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제 아버지와의 에피소드도 좀 몇 가지 아버지가 완고했죠. 네. 근데 아버지가 그냥 죽어버리면서 돌아가시면서 뭔가 그 슈퍼맨한테 이제 강요를 했죠.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뭔가 판단을 내리기에도 애매한 에피소드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성장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슈퍼맨은 선택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두 아버지를 설정하는 것, 지구와 크립톤 행성을 설정하는 것이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잘 섞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퍼맨이 되게 진부한 신화의 이야기로 저는 비춰졌거든요. 되게 예수님 같은 생각도 좀 들었었고,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굉장히 그렇게 진부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의 재구성, 반복, 거기에 이제 뭐 건물이 좀 많이 부셔지는 거 말고는 그다지 새로울 거 없었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이렇게 캐릭터들을 너무 딱 나눠서 한쪽과 흑과 백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좀 아쉬웠고, 그런 면에서 그 아버지 둘의 캐릭터도 그걸 어떻게 보면 대비하는 거죠. 다름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영웅에 대한 뭐 성장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저는 영화 보면서 그 중간에 슈퍼맨이 이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을 보여주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한번 슈퍼맨이 교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러 다가오는데 그 선생님 막 몸속에 뼈와 장기가 보이고 갑자기 막 시계 그 초점이 들리고 막. 근데 네. 그런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제가 뭐 기존에 그 슈퍼맨 만화나 영화를 많이 본 거 아니지만 아, 내가 슈퍼맨이라면, 내가 인간 세계에 있는 슈퍼맨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 그런 거를 좀 잠시나마 느끼게 해줬다는 측면에서, 아, 얘가 이래서 괴로웠구나. 그 순간만큼은 그 슈퍼맨의 그 괴로움이 약간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정보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슈퍼맨이 판단을 못하는 그 부분은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대사 중에 그런 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는 누군가에게 수호천사지만 어떤 이들에겐 적응 못하는 외톨이겠죠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다름을 가진 누군가는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다름을 가진 누군가는 외톨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 이제 그 슈퍼맨이 스스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 여기자의 뭐 신뢰와 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미약하게 드러났지만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를 뭔가 형성을 하면서 그게 이제 극복되는 과정을 살짝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겪으면서 자신의 다름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고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좀 더 부각됐었으면 훨씬 더 우리가 공감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느끼기에 좋은 부분이 아니었을까. 너무 이렇게 신적인 위치에서 내가 너네를 살려준다, 내려준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전 이제 그 슈퍼맨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노라조 노래 중에 슈퍼맨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네.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인의 친구라는 거죠. 예전에는 슈퍼맨 네. 자체가. 근데 이번 이제 맨 오브 스틸에서는 우리 친구인데 슈퍼맨이 사실은 얘가 외롭고 힘든 과정을 겪은 애다. 인간이다 이 사람도. 맨 오브 스틸, 강철이지만은 맨이다 사람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 거는 알아요. 알겠는데 좀 기대 이하로 한 부분이 있고 깔끔하게 못했고 그거를 너무 포장을 여러 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장지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썩히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스파이더맨처럼 약간 이게 배트맨과 스파이더맨 이런 다양한 영웅들의 요소를 슈퍼맨에 다 버무리려고 노력했던 게 아닌가. 예, 맞죠. 배트맨의 그 내면의 갈등과 이런 것과 그다음에 스파이더맨처럼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이게 초능력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소속사 이야기를 했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바르고 열심히 한 성실한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YG 같은 경우에는 악동의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YG가 잘 나가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슈퍼맨 같은 경우에도 그 DC 코믹스 같은 경우에는 바른 이미지죠. 그런데 저쪽에 이제 그 마블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다 돌연변이에요, 처음에. 돌연변이로 영웅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쪽이 더 잘 나가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배트맨이나 슈퍼맨은 좀 되게 모범적인. 예, 영웅. 이 사람들은 이제 모범적인 영웅이었는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을 알게 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처음부터는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다르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그걸 갈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노블 같은 경우에는 돌연변이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다가,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자기가 이제 극복을 하고 영웅적인 행동으로,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오히려 밝아지는 경우죠. 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차용을 해서, 그걸 좀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1시간이나 됐는데요. 아우, 예. 어떻게 뭐 다른 주제? 예, 하나만 더 제가 이제 이야기할 영웅물이라 네. 치양님께서 남자분이시라. 예, 이 영웅물이지만은 우리가 아까 논의 중에 계속 나왔지만 이게 미국 영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정말 미국적인 영화고 미국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영화가 아닌가 네. 싶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원래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있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은 그 동네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살고 있었던 동네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우리 땅 해버렸죠. 네. 마찬가지로 질병을 퍼뜨리고 사륙하는 방법으로 이제 근데 그들을 이 영화에서 저는 계속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는데 슈퍼맨이라는 음. 이 사람도 외부에서. 외부에서 왔잖아요. 음.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자기들 교통사고가 나고 뭐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 왔으면 멸망이 될 리는 없었잖아요. 계속 살았겠죠. 예, 근데 슈퍼맨이랑 조드 장군이 와가지고 지구가 멸망을 하니 많이 이야기를 싸우고 있죠. 걔네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슈퍼맨이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음. 결국엔 얘 때문인데. 맞아요. 결국 걔 때문에 멸망이 올 뻔했던 것도 걔 때문인데 마치 걔가 구한 것처럼. 구원을 가져온 것처럼 그게 마치 미국의 그 원주민들에 대한 그것도 흥미로운 가설인 것 같아요. 우리 방송 영어로 녹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우리가 것들이 얘기 아니고.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그 조엘 그 슈퍼맨이 갖고 있는 이제 S라는 거를 자기들의 가문의 이제 희망이라는 상징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미국이 항상 이야기하는 그 가치가 희망이잖아요. 꿈과 희망. 그쵸. 그렇죠. 긍정주의와 희망.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 그리고 힘이 있지만은 우리는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이제 양아버지가 이제 계속 슈퍼맨한테 이야기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다룰 자격이 있다. 그건 딱 미국의 외교 논리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참 세련되게 자신의 폭력을 포장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련되게 상품화시켜서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 모든 거를 집어넣고 사실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영웅물 보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그들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예.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그게 또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감시 그 무인 정찰기가 이제 슈퍼맨 쫓아다니죠. 근데 슈퍼맨이 그걸 떨어뜨리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세계 정찰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이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다른 이제 여러 이제 그 국가들의 연합에 대해서 통제를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한국말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듣고 있나? 네, 근데 굉장히 참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더 있으면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뭐 치아님이 심심하실 때 한번 페이스북에 뭐 논문 하나 올려주셨어요. 영어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써서 워너브라더스에 제출을 하자고요, 우리가. 제가 뭐 그냥 미국에 전화 한 통 하죠. 국제전화 하는 걸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맨 오브 스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는 어떤 회가 될지 예, 저희가 이 에피소드가 7월 10일 날 이제 올라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월 11일 날 이제 새로 이제 그 계속 또 영화를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개봉하는 영화가 있어요. 네. 따끈따끈하게 개봉한 영화인데요. 명왕성이라고 한국 영화고요.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전직 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서 한국의 교육 환경에 대한 영화를 만드셨는데요. 이 영화가 사실 2012년도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베를린 영화제였나요? 아마 거기에도 이제 나갔던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 교육 환경이나 입시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명왕성이 이제 그 별의 지위를 상실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제 영화를 보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목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계속 연속으로 영화를 하게 되네요. 근데 영화만큼 또 흥미롭고 우리가 이야기하기 좋은 주제가 또 맞아요. 없죠. 네. 대중적이고 그렇죠. 접하기가 쉬운 네. 편이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은 좀 많이 두서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얘기할 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도 저희가 좀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했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상수약국 3회 맨 오브 스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